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한약의 기원 및 미래의 경쟁력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12조고요.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서론, 그리고 본론, 그다음에 결과 및 고찰, 참고 문헌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한약재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며 그 중에서도 기미론에 대해서 더 탐구해 봅니다. 두 번째로 약재의 효능, 특성, 그리고 복용할 때 주의사항과 부작용과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초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번째로 한약의 현재 기부 실태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재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입니다. 한약은 최근에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발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논쟁거리에 휩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저희 연구 이번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두 목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약재 종류와 그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조사, 과거에서의 한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한방 분야가 갖고 있는 논쟁을 파악한 뒤 미래의 한약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한약의 기원인 본초학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약재의 종류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방약과 관련하여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뒤 미래의 한약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과 현재 한약 분야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저희 조에서 내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본론은 첫 내용은 한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될 텐데요. 한약의 유래와 정의입니다. 한약이라는 이름은 후한 시대에 유래된 것입니다. 한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미신적인 사상과 천과 지를 믿는 이런 사상에 따라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요. 그러나 시간 점점 흐른 뒤에 이제 중국에서 독자적인 민간에서 사용되는 약이 출현했고 특히 상한론에 이르면 증상과 처방의 연결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 뒤 한약 처방은 새로운 처방을 구현하는 방향과 한약재의 종류를 늘리는 방향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후자의 경우 청나라 시대의 본초 과목은 거의 한약재의 백과사전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발전은 본초학과 방제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재의 종류와 기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재의 종류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나누는데요. 얘는 크게 이렇게 나무 껍질류, 등나무류, 뿌리류 등과 같이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종류에 대해서 조금 예시가 있는데요. 나무 껍질류에는 계피나 상백피가 있고 등나무 등에는 구등, 석곡 등이 있고 뿌리류에는 강황폐무, 뿌리 줄기류에는 담주격, 비파엽, 잎사귀류에는 개과나 고무나 꽃잎류에는 곽향, 형계, 열매류에는 노회, 유향, 종자류에는 귀판, 옹단 등이 있고 전초류에는 걸긋, 천독활 등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재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요. 약재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크게 화학적, 장기적, 임상적, 자연과학적, 기밀원적 분류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방법이 자연과학적,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화학적이나 임상적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은 이제 장기와 연관시켜서 한약재를 낳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한의학과 가장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 기미론적 분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미론적 분류법은 본초학 양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기미론적 분류법은 기와 위를 통해서 약재를 분류합니다. 기는 약의 반응과 후각의 자극으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이고 미는 맛을 통해 분류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쓴맛, 단맛, 신맛, 감칠맛 같은 오미뿐만 아니라 미각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에서 사기라는 것은 한약의 한, 열, 온양 네 가지 기운을 말하고 오미는 산고, 감신함의 다섯 가지 맛을 말합니다. 한약의 음야무행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초학 양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한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현재 한약이 갖고 있는 논쟁 사항과 이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최근 한방시장에는 정관장과 같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한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추어서 한약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사이의 차이점을 대중들에게 명확히 이해시키고 알리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조하는 단일화된 기성복이라면 제조 한약은 맞춤 정장이라는 커스터마이징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단일 약재나 약초를 사용한 제품이 많으며 이에 대한 효능을 강조하여 상품을 광고하나 다양한 약초를 한방 지식을 이용하여 배합한 한약과 비교했을 때 효능에 있어서는 분명 그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 사이의 차이점을 대중에게 명확히 알린다면 한약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한약 제조의 획일화입니다. 현재 한약은 의사 각자의 재량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약이라도 들어간 약재의 종류와 양이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이로써 한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약의 획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약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처방전이 공개되게 된다면 한약의 재료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환자들에게 바가지와 효능에 대한 걱정을 덜고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거 중심 의학에 맞게 한약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약을 획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더욱 수월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약재 기호 실태에 따른 극복 방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약재에 GMP 인증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한약재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 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다량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가 유통되어 한약재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한약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불법 수입 한약재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약 제약회사 설립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너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아래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 추적 관리제입니다.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이나 홍보로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 추적 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에 대해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 및 고시하여 사람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 기준을 확실히 명확히 제정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의 차원에서도 한의사는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 조제에 대한 사용된 한약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의사 개개인이 노력하는 것만큼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정리 고찰 부분입니다. 한약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용했던 여러 천연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쌓여온 정보이고 셀 수 없을 만큼 임상에 적용되어 와서 그 효과가 현재 이렇게 입증된 그것이 바로 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수치들을 좀 더 입증하고 근거 중심 의학으로 나갈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한약의 경쟁력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건강 관련 식품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조제 한약은 이에 따라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유통과 효과에 대한 이런 환자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어 한약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극복 방안을 고찰한 결과 현재 여러 건강식품들의 단점과 반대되는 한약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한약을 획일화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약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한약 유통과 한약재 관리 등에 관여하게 되는 여러 직업군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한의사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이상으로 한약재에 대한 정보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지금의 한약이 이르기까지 유래와 분류를 알고 현재 문제가 되는 한약의 경쟁력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문제 상황을 인지하여 앞으로 미래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안다면 미래에 있어서도 분명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약에 대한 어떤 정보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 12조 발표자 김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